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보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다시 또 이 시간이 왔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약간 대학생 훈남 오빠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머리도 네. 좀 예쁘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훨씬 젊어 보여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젊어요. 자, 이렇게 4월이 주는 포근함도 있고 이렇게 갇혀 있고 나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진 씨와 네. 과거 여행 한번 시원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의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7년 4월 20일 전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이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베이징 주재 우리 대사관을 기순한 지 67일 만, 경유국인 필리핀으로 옮긴 지 33일 만의 일이었는데요. 황장엽은 도착 직후 공항에서 발표한 서울 도착 인사 말씀을 통해 나의 청원을 허락해주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청원을 허락하여 주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고 따뜻이 맞이하여 준 데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의 고위 인사가 탈북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잖아요. 맞아요. 김일성 통치 시절엔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고 또 김정일의 개인 교사로도 유명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 망명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북한에서는 남한이 납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믿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네. 그는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의 최고 이론가이기도 한데요. 14년간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11년간 최고인민회의 의장, 18년간 조선노동당 비서로 일한 북쪽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권력 핵심 인사로 역대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 인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망명 소식은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였는데요. 망명 이후 그는 반김정일 운동 활동을 전개하다 201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의 선봉자에서 반김정일 활동가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1981년으로 가볼까요?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선언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지정된 것인데요. 그런데 특히 그 4월 20일로 정한 이유는 뭔가요? 4월이 1년 중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어떤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기도 했고요. 또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날이라고 하네요.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공을 세운 11명이 훈장, 161명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비장애인, 장애인 간의 교류가 이어져 왔는데요. 또한 이날을 전후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1회 기념 행사가 시행된 이후 1989년에는 장애인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일해서 부르고 있죠. 네. 자, 하지만 여전히 그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과 처우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 이날을 기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의 어떤 불편, 또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9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이곳에 위치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인 에릭 해리스와 딜런 콜레볼드는 학교에 총을 들고 와 900여 발의 실탄을 난사해 학생 12명과 교사 1명, 총 13명을 살해했는데요. 아니, 갑자기 왜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이렇게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당시에는 교내에서 범인들이 주로 소외받는 편에 속했고 또 그런 점을 범행의 원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아, 분노 범죄였나 보다. 네. 이 사건을 일으킨 둘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결국 도서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사건은 1999년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두 소년의 범행 동기를 찾는 과정에서 이들이 헤비메탈 그룹 마릴린 맨슨의 팬으로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마릴린 맨슨의 폭력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무어 감독은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을 통해 미국 내 폭력과 총기 사용 문제가 총기 난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건은 이후에 벌어지는 다른 총기 난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며 교내 총기 사건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참 이 총기 사고로 한순간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된 희생자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가해자의 어머니는 책을 출간하고 강연을 다니면서 그때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네,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가 된 그런 사건이네요. 네. 그리고 1999년 4월 20일에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번식하는 희귀종 저새의 이동 경로가 최초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 우리나라에서만 번식한다고 하니까 네. 신기한데요? 네, 이 저새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데요. 동아시아에만 서식하는 종이고 주로 서해안 무인도에서도 번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새라는 이름 참 재밌잖아요. 네. 왜 이름이 저새가 된 거예요? 이 생김새가 보시다시피 저 독특하잖아요.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얕은 그 물속에 넣고 좌우로 이렇게 저으면서 먹이를 찾는 그 특별한 습성 때문에 저새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약간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쵸. 여기다가 이제 국자 딱 저으면서. 잡고 이렇게. 맞아요. 아, 귀엽네. 그리고 2003년 4월 20일에는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될 당시만 해도 영화의 바탕이 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이었는데 현재는 범인이 밝혀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는 지금의 봉준호 감독을 있게 한 성공작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과거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역사.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